오늘 김밥 준비가 덜 되던데요. 그래도 다 각자 돈 내고 사먹는데도 김밥이 적으면 사람이 많이 할까. 오늘 우리 공화당이 되게 바빴어요. 우선 국회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JCU, KCU, 또 홍문정 대표님실 이래가지고 세미나가 있었고, 또 태블릿 PC, 가짜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 규명, JTBC 규탄대가 있었거든요. 그 같은 시간에 또 구미 장세용 구미시장, 그것도 정신이 좀 나간 사람 같아요.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에 박정희 대통령 다 빼고, 구미공단 부상 안물이 박정희 대통령 다 갔대 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넣었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규탄 대회를 구미에서 우리 영남권 또 충청권 중심이 돼가지고 구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단합니다.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또 탄핵, 무효, 투쟁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백두친송위원회인가 뭐 이상한 그런 정신 가진 그런 애들이 김정은 방한 한영 대대적인 이런 만든다 해가지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11월 달에 부산을 온다고 얘기를 국정원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오늘 우리가 김정은 체포조를 다시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김정은 체포조를 준비를 해서 부산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 땅에 한 발도 뒤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 몇백만 명을 남침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또 북한의 3대 봉건 세습 국가를 유지하면서 굶겨 죽은 사람이 300만 명. 지금도 전 세계 가장 악질적인 인권 탄압 국가. 또 문재인이 지난번에 능라도 가가지고 위대한 DNA 얘기 자꾸 오자니까 김정은도 약간 맛이 갔는지 부산 내려오면 맛이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산 내려오면은 내려올 때는 지 맘대로 내려와도 올라갈 때는 지 맘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것은 엄연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의 반역 세력들이고, 또 대한민국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반하는 괴뢰 정권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김정은 후계로서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 대접이 뭡니까? 잡아주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마음대로 내려올지 몰라도 올라가지는 못한다.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김정은 체포조를 겁이 나서 못 내려올 거예요. 지난번 제주도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준비한지 아세요? 비행기가 다 예매가 됐어요. 비행기 표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부 다 모든 우리 공화당 제주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본으로 가라. 일본 노선이 수백 개 노선 아닙니까? 일본의 경유에서 제주도로 다 들어가자. 일본 경유 제주도 올 수 있는 비행기를 다 잡고 그렇게 가자. 우리가 그 정도로 준비하고, 한라산 발도 못 붙이도록 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요즘은 내 목숨 가져가고 박 대통령 구출하자 하는 부산에 오는데 부산에 가면 안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 동지들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리 공화당
또 외국 동지들, 또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엄청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38,000명의 탈북자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김정은 체포 결사대에 가입을 하셔서 김정은이 성스러운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이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이 바빴어요. 선택도 바빴어요. 여기도 가야 돼, 저기도 가야 돼, 이래도 가야 돼, 이래서 바빴는데 아무튼 마지막 이 기자회견 광화문 천막 당사, 오늘이 천막 당사 투쟁 139일차 박근혜 대통령 이신감급 909일차입니다. 909일차. 이제 내일이면은 910일 앞으로 가지만 않는 게. 여러분들 잘 옆으로 기억하시고 아니야 옆에. 옆에 밖에서 앞에 가면 안 되니까. 하겠습니다. 앞에 못 가니까. 나 드릴게 그거 가면 밖에서 오늘 밖에서는 저쪽 이쪽에 네, 저쪽 끝으로 가서 주시면 돼요. 뒤로 돌아서. 우리 유한진 대변인께서 한미 또 한일,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해박한 국제적인 감각으로 하실 겁니다. 유한진 대변인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일본어 영어를 거의 유창하게 잘 해서 우리 국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에 전혀 몰라서 정치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랬는데 요즘은 정치적인 용어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영어 개발도 잘하더라고요. 오늘 기대하시고 유한진 수석 대변인 오늘 팟캐스트 연사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진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팟캐스트 다시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이거 국제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었고, 오늘 역시 국제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씩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보시면 우리 공화당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특히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네이버 카페에 거기 해외 섹션 또는 VOW 백악관이라는 섹션에 가보시면 일본 쪽에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 또는 홍문정 대표님 그리고 저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 신문 그리고 방송 양쪽에서 많이 취재해 가고 있습니다. 요새. 그리고 우리 공화당 역시 일본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에서 납치 피해자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고 있는 심포지움이라든지 또는 제1교포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만드신 결성 대회가 있는데 그런 협의회도 가서 우리 공화당의 존재도 알리고 있고 우리 공화당은 그냥 한국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왔다 가면서 여기저기 같이 다니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공화당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제 가면은 굉장히 신기해요. 자한당에서는 눈코빼기 하나도 안 보이고 또 사실은 일본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납치 피해자 문제라는 것은 일본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딴 나라의 정당의 대변인이 가니까 굉장히 놀랍기도 하면서 반가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가서 항상 하는 얘기는 우리 공화당은 한미일 삼각연대를 매우 중요시한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한일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그동안 우리 공화당에서 해왔던 일들 이것이 우리는 단지 문재인 정부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위시로 하는 이 전체주의 세력과의 싸움에 우리가 선두에 서 있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도 우리 공화당에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거기서도 이제 거기서 취재할 때도 있고, 또 한국에 일부러 오셔서 당 대표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또 취재에 가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연설을 할 때 요새 자꾸 청구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게 몇 달 전부터 저희 지금 집회에서 우리는 그 청구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청구권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 점점 이 문제가 커질 것이고, 아직은 조금 아직도 이게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이외에 자꾸 청구권 문제를 갖고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나, 그런 질문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청구권 문제의 본질을, 그래서 제가 연설에서 좀 많이 얘기도 하지만 좀 더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 청구권 문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일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청구권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미국하고 공조해서 만든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일본이 아니라 뭐 대만이 될 수도 있고 뭐 홍콩, 싱가포르 어느 나라가 됐건 간에 이것은 단지 미국과의 공조하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청구권 문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바로 제일 소중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일본 아닙니까? 일본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국교 정상화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1965년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일 기본 조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많은 상의를 하고, 또 당시에도 엄청난 저항을 받으면서도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1965년에 처음으로 우리하고 제일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았던 일본하고의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 똘마니들이, 얘네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이제는 그것을 국제적으로 똑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첫 단계이자 제일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일본하고의 관계를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구권 문제라는 것은 원래는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틈새에 있는 조그만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가지고 이것들을 갖고서는 자꾸 크게 긁어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역사적으로 안 좋다는 그 사실 하나를 갖고서는 계속해서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를 계속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일본이 이번에 굉장히 강경하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놀라고 해외에서도 많이 놀랐는데, 이것이 지금 일본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 제가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도 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편을 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보시면 우리가 모든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 즉 해석에 분쟁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약에서 조약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 조약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싹 무시하고 아예 그 조약 자체를 파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파기되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탄핵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잃은 면이 있어요. 이게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외교적 문제이고 좀 약간 추상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걱정은 우리가 또 친일파다 그렇게 매도될까봐 저는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혹시 친일파로 매도되는 게 걱정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대통령도 잃고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언제까지 버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안 하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본에 가서 참 많은 기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단체의 분들하고 만나보면은 저는 참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알던 일본에는 이제 그 혼내당 타테마이라고 겉모습하고 이제 속마음이 따로 있는데 저희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저한테 자기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바닷가 또는 뭐 부산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충청도에 있는 등산을 가가지고 찍은 이 산의 배경들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뭐 어제 오늘 찍은 게 아니에요.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찍은 사진들을 저한테 막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일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흙이 다르다고 해요. 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참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이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중국을 미시오로 하는 이 전체주의 세력이 무너뜨리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 중에서는 물론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남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당당하는데 극소수입니다. 이번에 가서 정말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극우라고 많이 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만나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앞으로 같이 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또는 그냥 제가 이렇게 일본에 자주 가면서 교류를 넓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그냥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것들 뭐 역사책에서 배우거나 그런 것들로 대부분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고 그분들하고 술 마시고 얘기 나누고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은 그분들이 지금 한국 상황을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재인 지지자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걱정을 하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일본 얘기를 자꾸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쪽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를 얘기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슈퍼파워이고 유일한 슈퍼파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미 동맹이 거의 제일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일본, 이라크,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한미동맹을 외쳐도 이 미국 입장에서는 참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특히 우리 공화당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생각은 많이 하시지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공산당 정부를 위시로 하는 이 전체주의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고 또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고 또 대한민국 자체가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 좌파들조차도 뭐 반미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근본적으로 이 상황이 다릅니다. 미군이 한국에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반면에 일본의 미군이 점령하게 된 주둔하게 된 이유는 물론 아시겠지만 일본이 미국에게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심지어 좌파들조차도 대부분의 좌파들조차도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미동맹 강화하자고 얘기를 하고 한미동맹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서는 참 고마워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고맙긴 하지만 사실은 좌파들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고 더 선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금기 사항인 일본하고의 교류, 한일 관계의 강화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주장해야 하고 또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집회를 할 때부터는 이제 한미동맹 강화하자 얘기를 항상 하고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표시하면서 성조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청구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히 일본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연대를 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모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간단하고 그러니까 간단하다기보다는 제일 덜 어려운 방법은 일단은 제일교포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한 작년 12월에부터 제일교포분들의 하고의 모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모임에도 가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도 이제 당 지도부하고 만나고 자꾸 이렇게 교류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일교포들뿐만 아니고 요새는 일본의 일본의 정치인들 또는 일본 정보 당국자들하고 요새는 많은 교류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면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제가 장담하는데 강경화보다도 훨씬 일본의 입장과 우리 입장을 서로 잘 교류하면서 훨씬 잘 외교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도 이제 그 보수연합 KCU라고 Korea Conservative Union이라는 보수연합의 모임이 심포지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한일 교류, 그래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심포지엄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사실은 이게 한일 관계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한일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을 위시로 하는 중국의 공산당을 위시로 하는 전체주의 세력이 이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그리고 동북아시아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체 아시아에서 얘네들의 1대1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체주의를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고 미국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한일 관계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전체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그 나쁜 점들, 힘든 점들, 문제점들보다도 우리에겐 지금 공통의 아주 거대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인지시켜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싸우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지금 하려는 전략은 중국을 포위하는 겁니다. 당연히 포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등 그 주위에 인도, 몽골리아 뭐 엄청나게 많죠. 그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중국을 둘러싸고서는 중국의 전체주의 세력을 막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씩 뉴스에 나오겠지만 보수연합이 각 나라별로 생길 것입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호주에서 보수연합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리아에도 생기고 인도에도 생기고 파키스탄에도 생기고 계속해서 생겨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 또는 아예 나눠버리려고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집회를 하고 이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리자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린 이 문제를 좀 더 큰 시야에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것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항상 제가 꼭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게 근데 왜 미국이 도대체 이 전 세계에 자유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고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합니다. 미국의 보수연합,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년 와가지고 연설하고 금년에만 해도 장장 2시간 동안이나 연설을 했었던 ACU, American Conservative Union, 미국 보수연합의 행사가 있습니다. CPEC이라는 행사. 거기에는 항상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오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이 CPEC을 주관하는 미국 보수연합의 댄 슈나이더 사무총장님은 보수 우파의 정치 철학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overeignty that resides in the person.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권은 개인에게 있다. 그것도 항상 사실은 좀 추상적이죠. 이것을 좀 더 풀어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냥 내 인생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 보수 우파 정치 철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내 인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딱 들었을 때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것을 만약에 좀 자세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내 인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좌파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우파와 그 좌파의 차이를 보면은 예를 들면 작은 정부, 적은 세금,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인 철학이 내 인생의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들 그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반면에 좌파들은 내가 가난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저쪽의 소수 약자들을 항상 돌봐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책임감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의 정치 철학의 근본인데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왜 이해해야 하냐면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이 체제가 자꾸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 될수록 이 자유민주주의 구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체주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는 구조상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의존을 합니다. 공정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결국은 국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뽑고 국민들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 반면 전체주의라는 것은 그 반대로 국민들이 그 정권에게 의존을 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나라별로 또는 문화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시아에서 될까, 뭐 중동에서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의 이 정치 체제의 구조가 왜 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권이 국민들에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될 일도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도 이 민주주의의 어찌 보면 문제점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의존을 하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평화를 원하다 보니 선제 공격을 해야 할 때도 그럴 때조차도 선제 공격을 안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반면 이 전체주의 사상, 다른 말로는 공포사회라고도 말을 하긴 하는데, 공포사회에서는 보통 어떤 구조로 가냐면은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밖에, 즉 외부의 적을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현재에서는 북한의 경우는 뭐 미국이고, 뭐 베네수엘라, 뭐 쿠바, 뭐 이라크, 이란 등등 뭐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미국이 초강대국이다 보니 대부분이 미국을 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뭐 나라별, 문화별 특성이 아니고 모든 전체주의 세력 또는 공포사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싸우다가도 우리끼리 결국은 내 안보에, 내 개인의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끼리는 뭉칠 수밖에 없고, 현 정권이 아무리 싫어도 그 현 정권을 위주로 결국은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이해하는 정권들은 절대로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잘 살게 될수록 그 사람들은 외부의 적에 스스로 싸우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아예 도망을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사회 또는 전체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 국가에서는 절대로 나라가 잘 살 수가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공포사회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를 이해한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전 세계의 자유를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려는 미국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이란 사태도 있었고, 또 지금 문재인이 하도 어이없는 짓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가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인가, 과거에 뭐 이런 말도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역전이 될 수 있나, 뭐 집신이 될 수 있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특히 우리 공화당, 특히 조원진 대표님, 홍준경 대표님처럼 이렇게 나서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우리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네. 제가 저의 전공이 동아시아학, 특히 일본학이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전반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일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자유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이겨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헌법도 일본에도 만들어서 주고, 너희는 이제 자유국가다 이렇게 말했던 일본은 우리는 자유국가구나 해가지고 자유롭게 된 거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다고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은 전 세계에서도 지금 홍콩이 좀 대표적인 예인데 거의 홍콩 정도가 비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싸움을 잘 이겨낸다면은 저는 미국의 버금가는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쟁취해 낼 때, 그때서야 이 자유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모범 사례로 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우리가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거기에도 한계는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이라는 요새 얼마인가요? 한 13억, 14억의 인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혼자 싸워가지고는 당연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는 국제사회도 쟤네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싸우려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도와야 되는 경우구나 해가지고 우리를 도울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조원진 대표님이 미국 대사님 해리스 대사님도 만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중요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우리가 지금 미국 쪽에서 중요한 분들하고 많이 이제 컨택트는 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도와달라, 우리 힘들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남의 외부의 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것을 한 번쯤 고민해봐 주시고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항상 성조기를 들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항상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해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물론 우리는 이런 인권 유린이 우리나라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야 하지만, 그분들에게 국제사회에게 이것을 우리 대신 해결해 달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반감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자유, 국제사회 도움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자유란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문제가 항상 있는데, 인권하고 국가 안보 간의 상관 관계입니다. 이것이 인권하고 국가 안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그냥 들었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조금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매우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인권이란 결국은 한 명의 인간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존중받지 않을 때, 침해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권유린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국가란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결국은 국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가에서 그 권리가 침해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국가안보위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권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한 명의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권은 결국에는 집단 또는 국가의 권리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일 간단한 예가 납치 피해자입니다. 이 북한 정권은 자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다가 보니까
결국은 주변국의 권리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미국, 뭐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납치에다가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또 인권을 유린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에서는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그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단지 인도주의적 차원 또는 뭐 이게 추상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실제로 이 인권 유린이 되고 있는 나라는 결국에는 우리 그 자기 나라의 자국의 권리도 침해할 것이다. 즉 인권 유린은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고 그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인권 유린 문제를 특히 중국에서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 CCTV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CCTV의 70%가 한 나라, 중국이나 한 나라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굴 인식을 하고 사람들 몸동작까지 확인하면서 그 모든 그 시간을 파악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솔직히 이것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십 년간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중국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민주주의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한 5년쯤 됐을 겁니다. 5년 전쯤 전에 미국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중국은 절대로 민주주의가 될 의지가 없구나. 이 전체주의 그 상태로 쭉 가다가 결국은 패권을 장악할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트럼프가 되면서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중국은 전체주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패권 장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미국이 아시아에 있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그 전체주의 세력을 무너뜨려야겠구나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나라에서 이 전체주의와의 싸움에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아니 지금 제일 최전방에 서가지고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나라에서 스스로 자기들의 전체주의 세력이 앞장서겠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이 미국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지금 오늘 와 계신 분들 또는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탄기국 때부터 활동을 해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근데 이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구나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굉장히 유심히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그리고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보수연합 그 심포지엄에 갔었는데 거기에 계신 일본의 주요 인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박정희 대통령님을 매우 좋아하면서 제가 한 3주 전쯤에 그 자유의 파도의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한 번 인용한 적도 있는데 그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그냥 이 전체주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그냥 매만 맞는 그런 방파제가 아니다. 이 자유의 파도가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평양과 국경을 흡수하고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동아시아의 역사를 보면서 항상 제가 교수님께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Whoever controls Korea controls Asia. 한국을 조종하는 나라는 아시아 전체를 조종한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슈퍼 파워들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뭐 항상 서로가 서로하고 싸울 때 뭐 한국이 딱 중간에 있으니까 한국을 먼저 치고서는 그 다음에 옆 나라로 싸우고 그런 일들이 많이 되풀이되고 또 우리나라는 항상 많은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 한국을 조종하는 나라는 아시아를 조종한다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스스로 주도해서 우리나라를 조종한다면 컨트롤 한다면 아시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매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단 수술을 위해서 나와 계시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하고도 우리가 많은 교류를 하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반일 감정이 매우 셌었지만 요새는 많이 그것이 이제 문재인하고 조국이 하도 이 헛발질을 많이 하고 이제 위선자라는 게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 반일 감정도 거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반일 감정이 이제 조금 있으면 수그러질 거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뭐 그 얘기를 해봤자 사실은 뭐 특별히 좋을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은 매우 성숙합니다. 제가 미국하고 영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아시아를 공부하면은 사람들이 일본을 물론 맨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성공 사례로. 그런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세계에서 제일 박사가 많은 곳이 서울입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항상 수능이나 올림피아드 그런 걸 봤을 때도 1, 2등을 빼놓지 않고 또 학교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보는 세계적인 시각은 상당히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서도 우리나라를 참 멋진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 근데 이거를 자꾸 저는 그래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 길을 하자, 일본을 뛰어넘자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우리가 왜 스스로 우리를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지 전혀 다른 나라인데 옆에 있고 아무리 뭐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이고 일본은 일본인데 왜 우리가 스스로 일본하고 비교를 하지? 애초부터 비교도 안 되는데 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본의 GDP는 한국의 3배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인구 역시 2.5배쯤 됩니다. 즉 한국하고 일본의 개인 1인당 GDP는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일본이 조금 앞서지만. 근데 한편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군대가 아예 없고 우리나라는 매우 큰 군대를 갖고 있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미국이 도와달라고 할 때 항상 파병을 하고 세계의 자유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내서 생명을 무릅쓰고 싸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국력을 얘기할 때 부국강장을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경제력과 군사력. 제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또 영국처럼 이렇게 문화 강국도 중요한 것이고 국력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세 번째가 문화인데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습니까? 영화, 음악,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력으로는 전 세계에서 1위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인구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인구수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배, 20배 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지만 1인당으로 봤을 때 또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미 매우 그냥 선진국도 아니고 저는 우리가 매우 큰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거를 옆에 있는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럴 필요가 도대체 있나?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우리는 매우 훌륭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역사를 갖고 있고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게 그 하나의 그 해외 파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것이 그 전 세계 자유를 확산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있는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이제 집안에 이제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 어렸을 때는 모든 걸 해주지만 자식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자식들이 스스로 이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면서 책임감도 커지고 또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른들도 지금 자식을 키우던 어른들도 이제 자식들한테 너희 이제 컸으니까 집안일을 도와라. 사실은 나도 힘들다 하면서 그 자식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돕고 그러면서 같이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쉬운 예시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대한민국의 또는 아시아 국가들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가 된다는 얘기는 아시아에서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미국이 홀로 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아시아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자유를 확산시키는데 미국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고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우리가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더 돋보이고 그만큼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외 파병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지만 일본은 애초부터 그냥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 전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파병을 해서 그 국제사회에서 자유를 지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건 항상 이겁니다. 제발 일본을 이렇게 적대화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제발 파트너로 봐달라. 우리 같이 함께 전체주의 세력과 중국의 공산당 정권을 위시로 하는 전체주의 세력과 같이 싸우자.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제일 바로 옆에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느냐. 우리도 도울 테니까 같이 싸우자는 건데 자꾸 이게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를 반일 하면서 일본을 나쁜 나라로 그냥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일본하고의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싸그리 무시한 채 항상 반일 장정을 계속해서 일으키다 보니까 이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요새 조금씩 그 용기 있는 학자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계시고 또 일본 쪽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도 자신들이 잘못했던 문제는 계속해서 더 용기를 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옛날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것은 뭐 그 당시에 봤었을 때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였다. 이렇게 일본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죄를 하겠다. 이제까지는 사죄를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도 앞으로도 확실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사죄를 하겠다. 그것이 일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가지고 자꾸 계속해서 일본 나쁘다 그런 얘기만 하는 것보다 일본에 대해서도 매우 균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것보다도 지금 훨씬 큰 이 전체주의 세력의 그림자가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를 거의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제1교포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참 이제 일본에 가서 제1교포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이분들은 일본에서 온갖 차별, 멸시를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견뎌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회적 성공을 이루셨는데, 이분들이 참 견딜 수 없는 딱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자긍심으로 국적을 안 바꾸고 대한민국 자신들이 한국 이름을 쓰면서도 견뎌냈던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 이 문재인의 빨갱이 정권에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거 하나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대부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제일교포 분들은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걷는 것도 좀 많이 힘들으셔가지고 이게 막 구축 받으면서 걷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오십니다. 또 우리도 그분들 보러 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오실 때 좀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번에 한번 제일교포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회에 왔었는데 좀 약간 차가운 대우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당연히 알 수는 없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들 경계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혹시 앞으로 제일교포 분들을 보시면 좀 많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한미 또 한미1 이 삼각연대 한미동맹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더? 1시간 했어요? 1시간 정도 한 가지 오해 있을 소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미국 정부에다가도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침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부정부패가 있는데 그분을 자유민주주의자니까 구출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제도 없이 이 소위 말하는 토착 빨갱이 사회주의 세력, 반미 세력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이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같이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리슨 대사 만났을 때 잘 모르더라고요. 왜?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됐으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대통령이 됐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지 않다. 이 거짓, 소위 말하는 붉은 세력들에 의한 거짓 선동, 업무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배신자들도 있었죠. 자유민주주의 소위 보수라는 자체는 배신자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미국에 얘기하는 것은 성조기를 드는 것은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미국 정부나 미국 인사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석방 복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억울한 자유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억울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거짓에 의해서 탄핵되어 버렸다. 그것은 체제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체제사업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전 세계에 내모란부나 받지 않은 대통령이 34명을 받고 저렇게 악질적으로 900일 이상, 오늘 907일이죠. 8일, 9일, 오늘 909일이잖아요. 그리고 909일 동안 이렇게 영어의 몸으로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악랄한 인권 탄압이에요. 이제 인신강금시켜버려요.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인신강금시켜버렸어요. 증거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아십니까? 최순실과 공모하여 여기에 다 합니다. 요 한 줄로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결국 그 뒤에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정파,
등등 뭐 제3자 뇌물죄 다 했는데 없고 결론은 뭐가 났습니까? 대부분에서 뭐라고 그러죠? 말세필이야, 말세필. 그 많은 거짓말들이 거짓말로 다 해놓고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2년을 딱 집어넣고 그냥 감옥에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법도 무너졌지만은 이것은 명백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앞장섰던 전 세계의 지도자, 위정자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같이 탄압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성조기를 들며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우리가 제가 미국 가서도 그런 얘기를 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체를 얘기를 다 했고 1년 전에 조국 사건 없을 때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은 토착 발갱이 세력들이 만든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 제가 우리 공화당이 오늘 유튜브 분들이 제대로 잘 전달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자유한국당 혹은 더불어민주당 혹은 뭐 정의당까지 언론방송이 대단히 많이 실어주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언론방송이 안 싣잖아요. 태극기 집회도 예서 외면하잖아요. 보수 소위 말하는 조중동은 자유한국당 편에 붙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32년 했어요. 이 판은 자유한국당 판이 아닙니다. 저는 판이 보여요. 자유한국당 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또한 원죄가 있다고.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원천 무효, 적각석방 복권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대단히 우리 공화당이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조선은 조선대로, 동아는 동아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다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개별 신문사, 방송사의 이유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하나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당신들이 그렇게 준동이 돼가지고 언론 방송에 떠들었던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거짓으로 드러났으면 이제 언론 방송도 JTBC를 오늘 규탄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붙였던 언론 방송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맞아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이 잘못하니까 문재인이 이제 국민과 따로 가니까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의 쭉 줄기에 체제싸움, 역사싸움에서 대단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헌정 중단을 그냥 묻고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수 언론 방송들도 이제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3년 전에 2016년 JTBC가 태블릿 PC 10월 26일 날 들고 나오는 그 시점부터 보수 언론 방송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감정이 있었죠. 왜? 도와줄 거 안 도와줄 것도 있어요. 그것이 저는 옳다고는 보지 않아요. 단지 하나, 그들 스스로가 그들 회사에, 신문사에 혹은 방송사에 자기들의 입장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재단해버리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 여러분들이 3년 전에 소위 말하는 JTBC는 물론이고 채널A, 그 다음에 TV조선 한번 돌려보십시오. 아니 방송사에 있는, 신문사에 있는 분들이 한번 돌려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못쓸 짓을 했는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얼마나 당신들이 비겁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 촛불 세력들한테 굴종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3년 전에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이 잘못됐다고 태극기를 들고
투쟁을 하고 지금 우리 공화당이 오늘 이 시점 같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화당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보수를 자초하고 있는 문재인만 끌어내리자고 하는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정의가 아닙니다. 언론 방송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을 비교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공화당은 거짓과 불의와의 투쟁을 3년간 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들의 잘못된 역사관, 그들의 잘못된 체제, 그들 스스로가 3년 전, 2년 반 전을 돌이켜보고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반성하는 길은 뭡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태극기 집회 우리 공화당 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좌파 언론들이야 관심 가져봐야 우리한테 욕밖에 안 해요. 소위 보수라는 언론들은 관심 가져달라.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공화당이 뭐 의석도 두석인데 물론 총선 전에 바뀌겠지만은 거다가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당원이 뭐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당원만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 SNS 못하셔도 그런 법만 보면 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당원 대부분 다 당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 전부 우리 공화당의 공식 카페에 들어가는 공식 카페가 우리 공화당이 몇십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눈 뜨면은 우리 공화당의 공식 카페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 우리 공화당의 방향이라든지 우리 공화당의 언론 에 나왔는 보도라든지 또 우리 공화당의 전국 움직임이라든지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 선생님들이 하는 주제들도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의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 공화당의 공식 카페에 들어오셔야 된다. 당원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원이 아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겪어봤지만 당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무책임한 얘기를 막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원인 사람만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은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라고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그 가입을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선거에 돈 많은 데는 TV 홍보도 해요. TV 광고도 하고 언론 방송 광고, 조선일보 광고 한 번 내는데 800만 원. 그 광고 못 내잖아요. 우리가 당에 운영하는 운영비도 모자라는데 그 광고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거 이겨야 된다. 우리가 2년 반 투쟁했는 것이 물거품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지금의 언론 환경 같으면은. 왠지 아십니까? 계속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싸움을 해야 되고, 이슈를 가져야 되고, 광화문 천막 당사에 그 수만 명이야, 수십 명이, 정확한 90만 명이 다치고 73분이 진단서를 끊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은 뭡니까? 조지를 감옥가에 보내야 되죠. 자, 이렇게 투쟁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이 당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원하고 자한당하고 정말 보수 우파 정당의 장자 우파 정당을 싸우고 대한정당으로 다음 집권정당까지 가려고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우리 공화당 카페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공화당 카페에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최소한도로 네이버하고 다음에 여러분 네이버 다음에 가입하셔야 돼요. 왜? 지금 포털
각자 모든 뉴스들이 포털을 통해서 다 나오죠. 뭐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뉴스들은 다 포털에 뜨잖아요. 포털에 박근혜 대통령 떴는데 좌파들이 지금 가만히 있죠. 이제 선거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체제 싸움 들어가 보십시오. 좌파들은 학내에 몇만 명이 돌아서 폭격합니다. 폭격. 민주당의 정신없는 의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병실에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은 혜택을 줬다 이따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화당은 투쟁할 때 토요일 투쟁에 수만 명이 나오는데 댓글 투쟁을 못한 댓글 투쟁 쉬운 게 아니고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쉬운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공화당의 수십만의 당원은 첫째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에 다 가입해라.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자근자근 씹어도 우리는 싸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싸우려면은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식 카페에 들어가면은 다 나와요. 우리 공화당 기사, 조은진을 씹는 기사, 홍문종을 씹는 기사,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는 기사 다 나와요. 우리 공식 카페에 거기 다 나온다고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좋아요, 댓글 누르기, 댓글 쓰기 힘들면은 좋아요도 눌러야 되잖아요. 나쁜 거는 나빠요도 누르고. 이제 전쟁인데, 지금 이제 공식 카페에 몇천 명 돌아가 되겠습니까? 당원이 벌써 수십만이 됐는데,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유튜브 대표님들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에 다 들어가라. 당원들은 당원이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다른 유튜브들은 지금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들 뭐 신의 뭐 어떻고 정거 어떻고 그 다음에 뭐 뭡니까 황도 있고 많잖아요. 김문수 뭐도 있고 그 사람들 몇십만 명 다 가잖아. 자, 우리 유튜브들 10에서 15만 막 이래 가는 거예요. 잘 정상적으로 가면.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 누가 우리 공화당 유튜브를 찍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은 몇십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돈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것이 막 나가는데 우리 공화당은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요. 다른 유튜브 가가지고 싸우기만 싸우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은 아무튼 네이버 다운 가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당원이면은 매주 보내는 편지에 여러분들 꼭 클릭해가 들어가 보시면은 어떻게 가입하라 하는 게 나오도록 해드리고, 또 그것도 이번 주부터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 공식 카페에 들어오는 방법, 네이버 다음에 가입하는 방법, 또 댓글 전쟁을 싸우는 방법, 그 다음에 각 유튜브에 들어가는 방법. 아니, 우리도 이제는 막바지 전쟁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눈 뜨자마자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네이버 들어가 다 찾으면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우리 당의 공식 카페에 들어가면은 우리 당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사,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에 대한 기사, 홍문정 대표에 대한 기사, 조은진에 대한 기사가 쫙 나와요. 거기 따라 들어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그 싸움 안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저들은 언론방송 동원해가 좌파들은 민노총 동원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 자유한국당은 보수 언론 방송 동원하고, 그들이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죠. 우리 공화당이 더 이상 커지면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자강하는 방법은 SS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면은 옆에 있는 분한테, 아는 분한테 물어보셔서 우리 공화당 눈 뜨면은 우리 공화당 카페에 들어가셔야 된다. 가입을 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 카페 누르면은 당원 체크만 하면 가입 다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방법 다 알려드릴 테고, 눈 뜨면은 우리 공화당 카페, 그 다음에 다음하고 네이버에 댓글 좋아요 싸움 하셔야 된다. 왜? 다른 데는 유튜브는 몇십만 명 되고 그 사람들은 엉뚱한 우리 공화당 음해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포털이라고 그래요. 포털 네이버하고 나오면서 그것을 그 이상으로 싸워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하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를 음해하고 좌파 유튜브 마찬가지 음해하면은 우리는 네이버 나오면서 우리 스스로가 싸우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걸 나타내야 된다. 그래야지 기자들이 실어줘요. 왜? 기자들이 안 싫다가 하나 실었는데 야 이게 댓글이 말이야 좋아요가 몇만 명이 쌓이면은 네이버 1등으로 올라가 1등. 네이버 검색 1위 올라가는 건데 네이버 검색 1위를 올려야지 우리 공화당 알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훔쳐들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또 네이버 다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옆에 분들 핸드폰을 단락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사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방송 다 보실 거 아닙니까? 토요일 집회에 올라올 때 수십 대의 버스 오잖아요. 버스에서 그 버스 타신 분들이 다 가입을 하시라고요. 공식 카페,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 들어오고 네이버 다음 들어가서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는 방법 다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있는 투쟁력을 이제 다 아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좌파들은 과거에 그렇게 많이 훈련됐잖아요. 지금 좌파들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래 하고 있잖아요. 조국 방어하는 거 보셨죠? 몇만 명 방어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열성을 가진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을 장악하는 것은 그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정말 주변에 이제는 시간도 없어요. 저는 계속 지켜봤거든. 그런데 시간이 없어. 이제는 말로 막 화내가지고 세월호 옆에 있다고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 일이 바빠 죽겠는데 맨날 보고 댓글 내야 되고 좋아요 눌러야 되고 싸우기 바쁜데 언제 그 옆에 엉뚱한 사람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장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언론 방송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은 자제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유튜브 나오잖아요. 유튜브 틀어가지고 들으시고 이거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두 번째 네이버 나오면 어떻게 포털 네이버하고 다음 포털 두 개가 가장 크니까 그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십시오. 그래 보면 여러분들이 느낀 게 대단히 볼 때마다 신이 날 거예요. 왜? 좌파들하고 막 붙으면 몇천 명이 붙고 몇만 명, 어떨 때는 몇만 명이 붙어야 돼요. 몇만 명이.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 사무처에서는 아무튼 이 가입하는 방법을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에다가 A4용지 한 장에다가 쫙 써가지고 그것만 읽고 순서대로 따라가면 가입할 수 있도록 그것도 태극기 집회, 이번 태극기 집회부터 집회 나온 분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전부 당부하고 같이 한 장도 빠지면 다 나눠줘서 이제는 SNS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신 있죠, 그죠? 아들 손자들한테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께도 대표님들께도 당분간 유튜브에 그 내용을 계속 좀 공지를 해주십시오. 계속 공지를 좀 해주셔서 전 당원이 SNS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몇십만 명이 지금 전화기 없는 분 잘 없잖아요. 없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이 전화기 있는 분들 전 당원이 다 들어가면은 이거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그거하고 같이
거기 집회는 바깥에 외형적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고, SNS 싸움은 정말 전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이해해 주시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며칠까지 얘기해야 되죠? 당원이 한 사람 남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또 경기도당에서 금요일날 조선일보에 32면 전면 광고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경기도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그 내용을 전면으로 조선일보에 실습니다. 우리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조선일보, 그때는 조선일보 다 하나씩 사가지고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세요. 이거 조선일보의 기사가 전면으로 나간다. 전면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요일날 조선일보 아마 조선일보 구독 저기 판매 부수만큼 더 해야 될 건데, 그거 해가지고 그 탄핵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오늘 이 시점까지를 쫙 정리를 해서 조선일보 32면에 어디냐, 제일 마지막 사설 그 옆에 사설 들어가는 옆에다가 전면으로 실리니까 그것을 오려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오늘 팟캐스트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의 투쟁가를 함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다시 하세요. 전부터 다시 하세요. 탄핵무효, 즉각 석방, 즉각 복귀. 인생의 목숨은 교로와 학교,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이 몸이 죽었어 나라
넋이라도 잊고 일평 당신이나 다시 둘이 있으랴 같이 밭길로 가자 고봉의 칼날에 서자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죽고 죽어 200번 고쳐 죽어 대포리 빈포되어 넋이라도 잊고 일평 당신이야 다시 둘이 있으랴 같이 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같이 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공길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전기산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주노왕정정이다 태극기 우리가 들고 내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기억하기가 너희에게 우리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최고위원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내일 일정 나머지 공개하겠습니다. 10시에 현장 기도부 회의 천막장사 옆에 쪽 공원 쪽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5시 반에 기자회견, 6시 반에 팟캐스트 진행됩니다. 내일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암동으로 광화문으로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지금 장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고개가 계속 까딱까딱하죠. 그래서 지금 간당간당했는데 딱 맞춰서 끝났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에 응원과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항상 빨리 커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공화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초창기에 또 많은 시기와 음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질책, 빨리빨리 왜 못하냐 이런 질책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시기 때마다 성장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두 공동대표님들에 대한 비난이나 음해, 거짓 음해들이 난무하게 되고, 또 그때마다 우리 당원님들의 신념이 얼마나 굳건한지 또 테스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제가 지난번에 결사체, 끈끈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결사체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 끊는데 아이. 손도 안 댔어.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했잖아요. 그 악플들과 음해, 가짜 뉴스들 속에서 지켜드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댓글 투쟁에 대한 연습과 공부, 그리고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조원진 대표님께서 그 말씀 해주신 거예요. 댓글 투쟁. 유튜브, 이제 뭐 다른 유튜브, 이제 우리 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브들과 싸우지 마시고, 네이버 포털 서비스에서 박근혜, 홍문종, 조원진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투쟁을 벌여 나가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또 부수적으로 그 언론사들이 우리 공화당에 대한 기사를 더욱더 실어주게 하는 효과에다가 우리가 잘못된 뉴스 기사들 속에 또 잘못된 악성 댓글들, 그리고 잘못된 뉴스 기사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계속 장비가 끽끽거리면서 힘들다고 빨리 밥을 달라고 하네요. 손으로 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나가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광화문 천막 강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반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기자회견과 6시 반 팟캐스트는 계속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 3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문재인은 촛불 쿠데타를 하면서 이것이 나라냐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문재인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대책 행동의 박진 실장을 제가 정인으로 신청했는데요. 지금 모집 금액이 약 18억 정도 돼요. 이거 정인 신청 뺀 이유가 뭐죠? 누군가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간사 있는 데야 간사들끼리 했다 하지 뭐 간사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뺏는 이유를 누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도 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는데 그러면 빼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문제. 우리가 정인에 대해서 여러 정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정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서 뺏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가타부터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안 맞는 게요. 태극기 집회 모금할 때 그죠? 몇만 명 틀린 거 아십니까? 계좌를? 그 모금 불법 모금했다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정인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인에 대해서 행안부가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지난번. 그럼 당연히 와서 국감에 와서 정인 신청을 하면 와서 답변을 받아야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대구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탄핵 우유입니다. 탄핵 우유를 통해서 정권을 강탈한 문재인 정권, 그리고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새롭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혁명군 사업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후대 앞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다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며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을 어떻게 오늘 팟캐스트 종료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자막 작업까지 완성해서 별도로 우리공화당 라이브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